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댓글 댓글 달린 상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음, 굉장히 기네. 자, 안녕하세요, 빵영님. SI에서 경력 뻥튀기로 첫 번째 공공기관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머리가 없다는 이유로 PM에게 잘린 후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현재 알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력 뻥튀기 쉽지가 않아.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력 뻥튀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서 경력 쌓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경력 뻥튀기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면접을 보면서 걸러내려고 해요. 이건 서로의 싸움이야. 어.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결국 들통 나거든. 그러면 처음부터 경력 뻥튀기가 아니라 일반 회사로 잘 들어가야겠죠. 갈 실력이 안 되니까 경력 뻥튀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잘린 이유는 개발 문서와 DB, ERM만 보고 ERM이 뭐야? ERD 아닌가? ERD잖아. ERD. 그죠?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어, ERD만 보고 저 스스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업무 파악도 스스로 못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DB ERD를 보고 저 스스로 조인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을 가져오려면 ADB에 들어가서 이거 문제야. 저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테이블을 DB라고 얘기해. DB가 가장 큰 개념인데 DB 안에 이제 여러 객체들이 있죠. 그 객체 중에 하나가 테이블인 거예요. 그죠? 그 객체 오브젝트 여러 오브젝트 있죠. 오라클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시퀀스도 객체고 뭐 인덱스도 객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는데 DB라고 해. 이거 문제가 있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계속 테이블을 DB라고 얘기해. 그럼 저도 아차 싶어서 테이블로 다시 이름 바꾸고 하는데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 어제 오늘은 아니고 어제. 아무튼 고객 이름을 가져오려면 ADB에서 들어가서 생년월일을 가지고 와서 BDB에 들어가서 또 어떤 컬럼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CDB에 있는 고객 이름 컬럼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개발 문서가 개판이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컬럼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또는 이름이 바뀐 채 존재를 해서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부탁해서 잘린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개발 문서와 DB, ERD를 보고 각 DB 간의 연결 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고 개발 문서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컬럼을 스스로 유추해서 조인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잘린 것 같습니다. 즉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쿼리 출력도 부족했고 또 프론트 쪽이 EX 빌더 6를 사용했는데 나 이게 뭔지 몰라. 처음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를 스프링 쪽으로 넘기는 과정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쿼리 문제와 EX 빌더 6는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개발 문서와 DB, ERD만 보고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개발 쪽은 하면 안 되나요? 그렇다고 서비스 쪽으로 가기에는 저희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또 문제점이 있네. DB, SQL은 못 짜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쿼리 문제 다 해결되나? 이거 시간 많이 지나야 될 텐데. DB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 가서 사람들 딱 보니까 경력이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제가 이제 그 주니어 시절 때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저보다 저만큼 DB를 하는 거야. 저보다 잘하는 사람? 뭐, 하긴 저도 웬만큼 다 했으니까. 근데 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길래 이렇게 이 정도 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엄청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회사 신입사원 교육이 DB였기 때문에 DB 때문에 맨날 늦게까지 가고 막 회사에서 11시까지 하고
문단속하고 집에 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뭐 쿼리 문제 이거 시간이 지나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기본기를 가지려면은 SQL D 이거 제가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격증 취득하라는 게 아니라 그 책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죠. 근데 면접관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걸 취득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SQLD 공부했음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자, 그리고 DB를 어떠한 컬럼에서 조인해서 뭘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는 거는 이거 SQLP, 그러니까 SQLDP 책이잖아요. D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뭐 아마 내 기억에 튜닝일 거야. 아마 튜닝, 인덱스 튜닝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컬럼을 실행 계획이 그냥 빨리 풀 스캔을 타지 않고 인덱스 스캔이라든지 뭐 하여간 최대한 빨리 탐색할 수 있게 SQL 문을 주위에서 짜는 방법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 통계 쿼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10초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이러면 또 튜닝이 들어가야지. 뭘 알아야 튜닝을 하지. 그죠? 물론 신입사원들한테 어려운 수준의 뭐는 아니지만 아무튼 조인을 잘 걸 줄 알아야 돼. 조인을 거는 게 결국은 조인도 그 조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거잖아. 검색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 컬럼이 PK라든가 아니면 인덱스가 걸려 있는 컬럼이라든가 해야지 정렬이 되어 있겠죠. 그래야지 레인지 스캔이 될 거예요. 레인지드 스캔, 소트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DB가 비트리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 비트리, 이진트리. 근데 이거 뭐 이진 비트리 뭐 플러스 곱하기 막 하면서 막 많이 번영이 됐지만 아무튼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 요거를 주의하면 돼. 그리고 검색할 때 컬럼을 함부로 가공을 시키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거는 좀 뭔가가 설계할 때 뭔가 잘못됐거나 이런 거야. 이거 한 번 잘못된 거는 고치기가 쉽지 않죠.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 대공사잖아. 그죠? 아무튼 DB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신입사원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해? 공부할 거는 진짜 예제 파일이 있어야 돼. 예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돼. 예제 데이터가 복잡하게 DB 테이블마다 관계를 갖고 복잡하게가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조인을 해서 빨리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특정 컬럼을 뭐 데이터를 복잡하게 막 어떻게 해서라도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을 복잡하게도 한번 구현을 해봐서 왜 속도가 느리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빠르게 조회를 하지 이거 고민도 또 좀 해보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데이터가 막 10만 건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20만 건 100만 건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되잖아. 막 밀어 넣어. 엑셀로 해서 밀어 넣든 뭐 쿼리문으로 만들어서 밀어 넣든 하란 말이야. 그리고 조인이 여러 가지 조인 있잖아. 뭐 내추럴 조인 뭐 이런 거 말고 레프트 조인, 크로스 조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우터라는 말 이미 뺐어요. 그냥 아무튼 레프트 조인이라든가 크로스 조인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거 해보고 복합 키가 컬럼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 잘 한번 만들어 봐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할 수 있는 책이 시중에 못 본 것 같아. 없어.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할 때 예전에 제가 국비는 아니고 학원을 작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봤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30만 건을 만들어서 30만 건 확 밀어 넣어가지고 이거 조회하고 조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회하는 거를 문제를 내가지고 교육을 시켰었어요. 음. 그렇게 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 그 적게 있는 거 아무리 백날 공부해봐야 데이터 잘 가져와. 시간도 뭐 0.01초 막 이래. 뭐 개파로 짜도 데이터가 없으니까 빨리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근데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은 잘못 짜면 늦게 가져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개발 방법론 중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을 책을 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어떠한 업무가 있을 때 시간, 시퀀스가 이제 뭐 순서대로 뭐 이런 뜻이잖아. 절차적으로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졸라맨 뭐 이런 거, 액터 뭐 이런 것도 같이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막 하는데, 액터도 있어. 액터라고 해서 졸라맨. 그거를,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어떠한 뭐 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 차종을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조회를 하고, 그럼 여기가 DB를 어디를 보고 어디를 뭐 API 호출해 가지고 가져오고 어떤 DB를 또 맞는지 확인하고 또 로그를 어떻게 쌓고, 이런 일련의 시퀀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흐름에 이걸 시퀀스 다이어그램대로 한번 그려봐. 이게 좀 쉽게 얘기하려면 순서도 순서도 알지. 딱 동그라미 시작, 종료, 동그라미 시작과 종료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지. 조건문도 있고 처리문도 있고 출력문도 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걸 그려. 원래 제가 80년대 80년대 80년대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냐면은 학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 문제를 내면은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야. 순서도를 그려야 돼. 순서도를 그려서 이거를 문제를 알고리즘을 푸는 순서도를 그려야 돼. 그리고 이걸 이제 검사 받아서 통과하면은 그때부터 그걸 보고 코딩을 해야 돼. 그때부터. 그거 틀리면 순서도 다시 그려야 돼. 그러니까는 머리로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마름 목골을 해가지고 if문이죠. 조건문 그리고 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네모에 위에 해가지고 반복문 딱 해가지고 이 반복문 처리하고 반복문 탈출하는 조건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도를 그려가지고 이 순서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마치 지금의 이제 TDD 하는 거 있잖아요. TDD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미리 순서도로 그려.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그 순서도를 잘 그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업무가 있으면은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를 그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현업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실무자지, 서비스 실무자 얘기할 때 서로 얘기를 할 때 막 헷갈리잖아. 막 이럴 때 그린단 말이야. 그림. 자, 사람을 그려놓고서 뭘 했을 때 DB가 있고 DB 여러 개가 있지.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처리하고 다시 또 여 처리하고 해서 결과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중간에 이러이러한 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헷갈리지도 않고 이해도 잘 되고 해서 꼭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야. 마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좀 일반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꼭 업무를, 그러니까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제가 자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을 보면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많이 또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 거는 안 봤어요. 아무튼 소프트웨어 공학의 다이어그램이라든가 개발 방법론, 좋은 코드, 이런 나쁜 코드, 뭐 이런 것들, 에자일부터 해가지고 뭐 워터폴 패러다임,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나선형 그 패러다임 뭐라고, 나선형 스파이럴 패러다임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틀려도 모르겠어. 나 이제 오래돼서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맞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선 영어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영어를 안 쓰니까 이제 다 까먹었어. 아무튼 그래서 방법론에도 그런 답이 있어. 근데 소프트웨어 전공자들도 좀 그 어려운 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웠는데 이거를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접합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 그래. 아무튼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무하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했던 방식인데 라고 하면서 많이 접합을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설명을 사람들한테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보면 됩니다. DB 공부는 데이터가 정말 많이 있어야 돼. 그 관계 ER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ERD를
대로 관계를 여러 좀 복잡하게 구축을 해놓고 데이터를 엄청나게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DB를 짜보란 말이야. 방법 없어. 아니면 뭐 크롤링을 하든가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보란 말이야. 그게 답니다. 그리고 업무 파악은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보세요. 순서도를 꼭 그려서 뭐 업무 파악하는데 그 절차를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보는 것도 그것도 한번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많이 길었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